선생님의 후원자분 이정근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단의 단장이신 박차정 의사님의 조카이신 박의현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 많은 후원을 해주고 계시고 또 독립운동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삼운동의 안병창 어르신 참석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시장님이 그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주민생활 지원과 이정현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의회 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직접 인설 해가 오시는 것 같습니다. 밀성여중 박어진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 올리지 못한 점 시간이 되면 다시 소개 올리도록 하고 오늘 은솔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 수고하셨기에 같이 박수로 더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사단법인 밀양독립운동사연구소 이민선 소장님의 오늘 취지와 약간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오신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희 밀양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는 매년 이 시기에 학생들과 함께 찾아가는 독립운동사 교실을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른 해하고는 좀 더 의미가 다르다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1운동, 임시정부, 그리고 우리 밀양인들의 자부심이자 정신을 담고 있는 의협단이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밀양의 청소년 여러분들은 생각이 깊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 국기에 대한 경자리 의뢰를 할 때 정말 실망스러운 느낌을 가졌는데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경청하고 점수하고 몰입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의협단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919년 11월 10일 중국 길림성에서 10분이 창립을 했는데 그 중에 밀양분이 몇 분이라고 합니까? 4분입니다. 단장이신 김원봉 선생님을 비롯해서 윤세주, 김상윤, 환봉은 이렇게 4분이 계시고 그 외에도 밀양분 중에서 그분들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들 김대지 선생님, 황상규 선생님, 윤치현 선생님 이런 분들이 같이 도움을 줘서 의협단을 만들었습니다. 의협단 19년 동안 활동 23차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밀양 출신인 최수봉 의사 같은 경우에는 밀양 경찰서에 편을 투척하고 그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또 고인동 열사 같은 경우에는 경북 폭탄 사건에 의해 연루되어서 감옥에서 고문 끝에 순국을 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창립단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19세 윤세주 열사는 태양산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승부를 또 하셨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밀양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한시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어혈단 아리랑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나라 사랑한 마음이라든지 1학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회식을 마치고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찾아간 독립운동사 되시는 평소 밀양 독립운동가의 고운 전달과 독립인의 독립정신 대성을 위해 본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밀양시와 밀양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주관하고 공연은 극단 밀양에서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이 공연에 앞서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밀양 독립운동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이 약산 김홍범 장군 기념사업회 상임 이사로 계신 그리고 또 인정로드 4,000km와 약산로드 7,000km의 저자이신 김종우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한 후에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우 선생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식사들 했어요? 정말이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학교 가요? 안 가요? 날씨가 아침에 새벽같이 기차 타고 내려왔어요. 왜냐면은 오늘 여러분들 학생들 800여 분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휴가 내서 오늘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침부터 내려왔는데 아저씨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아저씨는 오마이뉴스라는 곳에서 일하는 김종훈이고요. 직업은 기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향에 있는 밀양 사람들, 특히 의열단 출신들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취미로 독립운동사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발걸음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이거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잘 보이세요?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다 알고 계시죠? 밀양 사람들이니까 다 알죠? 이게 언제예요? 저희 관객은 좀 제 캐치가 좋은데 언제예요? 선생님 죄송한데 관람석은 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언제예요? 몇 년 걸까요? 아 조금 더 써. 조금 더 많이 써요. 전 조금 더 써요. 많이 더 써. 1930 잠깐만.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는데 한 명도 못 맞추면 어떡해. 오케이. 여러분 여기는 밀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 1938년 10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예요? 아 역시 좋다. 밀양이니까 제가 다른 동네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 잘 모르는데 역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약산 김원봉 장군이죠. 그러면 약산 김원봉 장군 옆에 있는 이 컬러 들어간 이분이 누구예요? 누구? 다시 한번? 석정? 윤세주죠. 다 어디 출신이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저씨가 오늘 제목 뭐라고 했어요? 밀양 부심이 무슨 뜻이야? 그래, 밀양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자부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밀양 부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아까 누가 1919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호가 뭐예요? 그래, 대한민국이지.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체제가 뭐예요? 민주주의죠. 여러분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오케이, 좋다. 1919년 언제? 4월 11일이에요. 4월 11일. 여러분 대한민국 전에는 무슨 나라였어요? 대한제국이지. 근데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는데 그 계기가 뭐예요? 3.1? 그렇지. 여러분 3.1 혁명이에요. 3.1 혁명이야. 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어? 대한민국이지. 근데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좋다. 일제강점기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단독정부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아저씨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그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풀어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현충원이 몇 개 있어요? 공식적인 너무 많이 썼다. 여러분 서울에 하나 있고 어디 있어요? 대전에 있지. 근데 여러분 현충원은 우리 아까 인사드린 순국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근데 그 순국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국가가 봉인한 친일파들이 그 현충원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아저씨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2009년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야. 근데 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가공인 친일파 11명이 현충원에 잠들어 있다고 국가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친일파들이 어떻게 현충원에 잠들어 있을까? 여러분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국선열한테 인사드렸지. 근데 어떻게 현충원에 친일파들이 잠들어 있지? 여러분 지금 아저씨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한 데 있죠? 여기에 이제 국가공인 친일파들이 잠들어 있는데 위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11명이에요. 김백일, 김홍준, 신원균, 신태영, 이용준,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백홍석, 송석화, 심현주. 왜 웃어요? 아 진짜? 이름이 똑같은 분 있어요? 그랬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이 11명 중에서는 밀양 사람이 없어요. 근데 7명이 앞에서 처음 김백일부터 백낙준까지는 서울에 잠들어 있고 김석범부터 신현주까지는 대전에 잠들어 있어요. 아저씨가 누차 얘기했지만 국가공인 친일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디 잠들어 있는지 좀 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김백일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현충원 갔다가 여기까지 찾아갔어요 우리 친구? 대단한데? 김백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실제로 이름은 가네자와 도시미남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네자와 도시미남이고 여러분 일본이 중국과 이 동아시아를 점령한다고 이 만주 지역에 국가를 세운 거 알고 있어요? 그 동북 지역에 이렇게 국가를 세우는데 그게 뭐예요? 만주국이죠. 그 만주국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우리나라 독립군 동북에 있는 그 독립군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막 잡아들이려고 막 이렇게 애썼어요. 그게 만들어진 게 그 당시에 그 부대가 뭐예요? 간도특설대라는 게 있어. 아세요? 들어봤어요? 간도특설대? 독립군들을 조선 독립군은 조선이 때려잡는다는 그 휘하 아래 만주국의 특설부대가 일본인 특설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특설부대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가네자와 도시미남이. 근데 실제로 김백일이라는 이름으로 산 거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일찍 죽어요. 41살에 죽어. 근데 김백일이라는 이름으로 산 거는 6년밖에 안 돼. 그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51년에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 김백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산 건 6년밖에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이름을 언제 바꿨어?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국전쟁 기간에 나름대로의 공헌을 세웠다는 이유로 이렇게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간도 특설대로 활동을 하면서 훈장을 몇 개 받았을까요? 3개 받았어요. 똑똑하다. 일본인으로서 살면서 3개를 받았는데 국가공인한 친일파인데 현충원에서 가장 높고 양지받은 곳에 잠들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아저씨가 이 사람 무덤에 참 자주 가요. 기분 나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지난주에도 갔다 왔고 이거는 언제냐면은 서울에는 이 밀양과 다르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껴요. 이게 4월 달에 아저씨가 갔을 때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서울에서 찍은 건데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잘 안 보여? 굉장히 미세먼지가 뿌여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가는데 그 자리에서 봤는데도 서울에서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뷰가 상당히 좋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소위 말하는 굉장히 급사라기 땅에 있어요. 정말로 현충원에서 가장 높고 양지바른 곳에 잠들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신태영이 우리나라의 4대 국방부 장관이에요. 원래 이름은 히라야마 호에이. 여러분 이 사람이 일본 군인으로 몇 년을 공부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몇 년인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몇 년이에요? 36년이지 만으로 했을 때 35년이고 그죠? 이 사람이 일제 복무기간이 몇 년이에요? 좀 더 써? 조금 더 많이 써? 더 많이 써? 36년. 여러분 이 사람이 일제 군인으로서 복무했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우리나라 4대 국방부 장관이에요. 히라야마 호에이. 근데 어디 잠들어 있냐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이 사람의 무덤에서 바라본 임시정부 요인들과 의열단원들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무덤에서 바라보는데 내가 아저씨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굽어보고 있지 위에서 바라보고 있지. 아저씨가 신태영의 무덤 위치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시정부와 의열단의 무덤들이야. 어때요? 내려다보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참 안 좋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이 사람 무덤에서 바라볼 때 발밑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저는 탑이 있어. 저 탑 이름이 뭐냐? 대한독립군 무명용사탑이에요.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이야. 여러분 발밑에 지금 뭐가 있어? 여러분 그 사람 무덤 발밑에 친일파 무덤 발밑에 대한독립군 무명용사탑인데 이름 없이 죽어간 수백 명의 무명용사들을 독립군들을 기리는 무명용사 머리 위에 친일파의 무덤이 있어.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규식 선생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라가 망했다고 독약을 3번 마셨어. 2번 마시고 마지막에 자결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72년간 중국의 상하이에서 잠들다가 93년에야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 무덤에서 바라볼 때 친일파 무덤이 저기 빨간색이야.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앞질 경찰이야. 정말 유명한 지금의 고문의 기술인지 하나를 다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앞질 경찰인데 나중에 한국전쟁 과정 중에 훈장을 3개를 받았어. 이 사람도 그럼 어디 잠들어 있을까? 현충원에 잠들어 있을까?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가 이 사람이 현충원에 잠들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2년 동안 노덕술이라는 이름으로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아저씨가 2년 동안 1073명의 노시성을 이름을 노덕술에서 분명히 노시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꿨을 거라 생각해서 그 1073명의 노시성을 가진 현충원에 잠든 사람들을 다 찾아봤어요. 결국에는 없어요. 이 사람은 울산 출신이거든. 울산에 잠들어 있어. 그럼 여러분 지금 굉장히 우울하죠.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서울에서 내려와서 오자마자 막 친일파 얘기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호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지. 만약에 지금 아저씨가 얘기한 가네자와 도시미나미, 히라야마 호에이, 노덕술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득세해서 살았으면은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어디? 맞아. 우리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영원히 바뀌지가 않고 일본 밑에 사는 거야. 아저씨가 왜 밀양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냐면은 특히 밀양 출신의 그 청년들이 여러분보다 불과 5살, 6살 많은 그 청년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심을 가질 만해. 그 중에서도 이 사람 누구예요? 김원봉이에요. 김원봉이야.
그리고 김원봉의 고모부인 황상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어. 아저씨 오늘 이 사람 딱 2명만 조금 강조를 하고 오늘 강연을 끝낼 건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부산 출신의 여기 잘하네. 부산 출신의 박재혁 의사예요. 우리나라가 1919년 11월 10일 날 중국 길림성이라는 곳에서 의열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개월을 준비한 폭탄 의거가 부산과 밀양과 그리고 서울에서 밀정 때문에 실패했어. 그래서 첫 번째 의거가 일어나는데 이 박재혁이라는 분이 가서 의거를 일으킨 거예요. 피곤하구나. 지금 아저씨가 어두우니까 막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관객이 멀어가지고 아저씨가 옆에서 얘기를 못하는데, 관객이 좋으면 좀 더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래. 여러분 박재혁 선생 어때요? 이목구비가 참 뚜렷하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의열단이라는 이 단체가 정말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 박재혁 선생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인삼장사를 하던 이 박재혁 선생이 의열단 1차 의거가 실패한 뒤에 김원봉을 상하이에서 만나서 폭탄을 준비해가지고 부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기가 막혀. 기가 막힌데 아저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밖에 없고 지금 제가 볼 때 한 10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선생님? 30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0분 그대로 남아있나요? 예. 오케이. 그럼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 밀양 출신의 청년들이 다 모여서 1919년 11월 10일 날 지린에서 의열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수없이 준비한 맹렬히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그 의열단이 애석하게도 밀정 때문에 거사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김원봉 혼자 남은 거야, 중국에서. 근데 이대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요? 이 뜨거운 의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던 박재혁 의사를 불렀고 박재혁 의사에게 부탁과 요청과 명령을 내립니다. 부산에 있는 하시모토 부산경찰서장에게 어때요? 복수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 지금 20대 이 박재혁 의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폭탄을 막 던졌을 것 같아? 아니야. 하나하나 준비를 했어요.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고소를 좋아한다는 이야기 듣고 중국에서부터 미리 고소를 준비를 해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서 의거를 준비하는데, 그 마지막에 여러분 고소에다가 폭탄을 마지막에 이렇게 쌓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그 하시모토에게 폭탄을 터뜨릴 때 그 장면이 정말 기가 막혀요. 약산이 박재혁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헤어질 때 하시모토를 죽이시오. 그런데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당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죽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냥 입장 바꿔가지고 그냥 가서 폭탄 던지는 것도 어려운데 가가지고 일본 놈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해? 당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래.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 근데 박재혁 의사는 어떻게 해요? 고소를 준비해서 실제로 의거를 준비하고 일본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 동지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보를 쳐. 뭐라고? 각이어다 수익이면 불각이 재견군한이라는 이런 편지를 써. 여러분 당시에 박재혁 의사가 뭐라고 준비를 했어요? 고소상으로 위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이어다 수익이면, 수익은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각이 재견군한, 당신의 얼굴은 다시 보지 못할 것 같기로는 이런 편지를 쓰고서 의거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실제 마침내 그 의거 하시모토를 만난 날 이 앞에 하시모토를 딱 만나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고소를 딱 건네주고 편지 한 장을 탁 하시모토에게 건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 하시모토 네가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쭉쭉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을 꺼내서 그 앞에서 터트려. 빵!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시모토 죽었어. 근데 박재혁 의사는 살아남았는데 일본 놈들이 살립니다. 근데 박재혁 의사가 마지막에 떠난 게 참 의협단 답답하게 남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박재혁 의사가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일본 놈 손에 죽었을 것 같아요? 맞아. 사결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단식을 합니다. 근데 외놈의 손에 죽을 수 없다면서 맞췄어요? 20분 남았어요? 외놈의 손에 죽을 수 없다면서 자결을 해. 단식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의협단의 첫 번째일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오늘 아저씨가 2명 강조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재영이었고 두 번째가 다시 한번 김익상 선생이야. 여러분 김익상이라고 들어보신 분 들어봤어요? 아 어떻게 알아? 아 역시 밀양이네. 대단하네. 여러분 김익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요? 아저씨가 가까이만 있으면 선물이라도 주고 싶은데. 맞아요. 잘하네. 야 대단한데요? 밀양. 여러분 조선총독부가 지금으로 치면 어디예요? 청와대지. 청와대야. 청와대인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 입장 바꿔서 지금 청와대에 여러분 폭탄 터졌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1921년 9월달에 조선총독부에 여러분 폭탄이 터졌어. 근데 범인이 누군지 몰라. 그 당시에 베이징에서 김익상 의사가 김원봉 장군을 만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폭탄을 건넬 때 이 김익상 의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동료들이 막 더 울어. 그러니까 술상이 이렇게 앞에 두고 김익상 의사가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딱 쳐! 그 흰소리들 하지 말라고. 동지들이 막 운단 말이야. 이 친구를 막 보내는 거 막 너무 걱정돼가지고 이제 우리 언제 다시 보내냐 하니까 막 흰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에서 막 울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넉넉하게 일주일 뒤에 돌아오겠소. 그 실제로 이거 며칠 만에 돌아와요. 여러분 베이징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의거를 일으키는데 정확하게 6일이 걸려요. 조선총독부에 전기숭으로 위장해가지고 들어가서 폭탄 2방을 빡 터뜨리고 유유히 피신해서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아무도 모르게 일본이 정말 놀랄 정도로 세계가 경천 동지활동조의 의거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그 김익상이에요. 근데 의거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의거를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다시 한번 의거를 일으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성윤, 이종암 선생과 함께.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의거에서 김익상 선생은 실패.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 몇 년 동안 갈 것 같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방금? 20년간 가요. 여러분 생각해봐. 1922년 3월달에 의거를 일으켰는데 실패하고 나서 20년 동안 감옥에 가고 1942년에야 다시 감옥에서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 동생은 일제의 감시망에 압박을 못 이겨서 자살하고 부인과 동생, 부인과 딸은 행방불명돼. 이 김익상 의사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일본에 잡혀 들어가서 행방불명됩니다. 그게 김익상 의사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김익상 의사가 어디에 잠들어 있을까? 아니 김익상 의사는 후손도 없고 시신도 없어. 그래서 현충원에 무후선열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후손이 없는 선열들의 재단, 말 그대로 위패만 모셔놓은 거야. 그곳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신채호 선생.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보기에 좌측에 있는 저 조선 최고의 총잡이였던 경성에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줬던 철물점의 주인이었던 일제강점기에 저 사람이 누구예요? 김상옥이죠. 좋다. 그 다음 편이 누구예요? 영화 밀접 본 사람? 영화 밀접 공유랑 닮았어요? 공유의 실제 모델인 안동 출신의 누구예요? 맞아. 김시현 지사예요. 김시현 지사. 공유의 실제 모델이야. 여러분 공유랑 같이 연기 출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송강호랑 닮았어요. 저 옆에 계신 분? 황옥경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저 김지석 지사라고 일본 궁에 가가지고 폭탄을 터뜨린 사람이야. 나이 40살에 김지석 지사. 그리고 여러분 끝에 있는 이 조선 직산은행, 동양적시 주식회사와 조선 직산은행에 총을 계속해서 쏘신 분이 있어요. 저분 이름이 나석주예요. 여러분 다 들어봤어요? 네. 이분들이 다 의열단원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갈까요? 여러분 아저씨가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국가가 공인한 친일파들 이야기를 쭉 했어. 그러면서 지금 의열단들 이야기를 짧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네에 있는, 여러분 고향에 있는 약산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의열단원들과 함께 일제를 36년간 빼앗기고 나서 중국에서 망명 생활을 28년간 하면서 오직 목적은 하나였어. 뭐였냐? 조국의 독립은 내 손으로, 내가 키운 군대로 동료들과 함께 이루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군대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병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 간부가 있어야 돼. 말 그대로 뛰어난 전투 능력이 뛰어난 간부가 있어야 돼. 그 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국 난징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거예요. 그 조선혁명 간부학교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 누굴까? 저항시 광야의 주인공, 청포도의 주인공. 맞아. 그 이육사가 조선혁명 간부학교 출신의 1기생인 거예요. 그 사람을 포함해서 125명의 조선혁명 간부학교 출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중국 난징까지 가가지고 훈련을 받았을까? 여러분,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 여러분 지금 3개 국어 할 수 있는 사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니하오. 지금 오니까 완샹하오 이렇게 해서. 그러지? 여러분 3개 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여러분 지금 2019년 11월인데도 참 3개 국어를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근데 1930년대 초중반에 3개 국어, 뭐 적게는 2개 국어를 유창하게 했던 125명의 청년들이 중국 난징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1년 혹은 6개월씩 훈련을 받으면서 목숨 걸고 훈련 받으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어요. 여러분 아저씨가 여기 난징의 천령사라는 곳인데 아저씨가 여기 처음에 갔을 때는 얼마나 가기가 힘들었냐. 지금 물론 버스를 대전에서 가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아저씨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때는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이 없어서 4km를 걸어가서 산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 3기생들이 훈련한 이곳에서 처음에 갔더니 이렇게 지금은 뭐예요? 폐허야. 폐허야. 여러분 앞서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3개 국어라는 청년들이 조국 땅에서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살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난징까지 가고 정말 목숨 바쳐서 훈련받고 조선혁명 간부학교의 간부가 됐어.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게 폐허해. 그래서 아저씨가 여기 갈 때마다 굉장히 대성통곡을 해요. 왜 그럴까? 미안해서 그래요. 말 그대로 그냥 조금만 고개 숙이고 살았으면 여러분보다 한 3살, 4살 많은 청년들이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유학한 청년들이 조금만 고개 숙이고 조금만 부역하고 살면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서 훈련받고 여기까지 가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근데 여기 교장이 누구였어요? 약산 김원봉이야. 여기 교관이 누구였어요? 석정 윤세주야. 여러분 밀양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여기 갈 때마다 굉장히 슬퍼서 울어.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사람들 계속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여기 갈 때마다 아무런 표지석이 없잖아. 근데 다음 페이지. 아저씨가 여기 갈 때마다 뭔가 표지석이라도 세워야지 항상 통곡을 하는데 최근에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김포에서 온 학생들이 15살짜리들이 이 전 페이지로 죄송한데 봐줄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지금 맨바닥에 이거 아무것도 없지. 표지석도 없단 말이야. 다음 페이지 갈까요? 여기다가 지금 뭘 붙여놨어? 천령사, 김원봉, 정일성, 이육사, 윤세주가 활동한 조선혁명 군사정치학교의 터다. 가는 길 330m 김포중학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집에서 A4용지를 출력해와가지고 마분지에다 붙여가지고 거기다 본드로 해가지고 딱 붙여놨어. 누가 했어?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이 했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저씨는 무서워서 못했어. 중국 정부가 무서워가지고 저기다 돌덩이 하나 세우는 것도 무서운데 청소년들이 A4용지 출력해와가지고 천령사 입구에다 저걸 붙여놨어. 이 천령사는 굉장히 음기가 가득한 곳이라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막 추워요. 근데 입구에다 이 청소년들이 여러분 무슨 짓을 했어? 바람개비를 올려놨어. 지금은 저렇게 강원도에 있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연수를 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처음에는 폐허였고 길이 없었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이 되고 이렇게 역사가 진보하는 거야. 누가 했어? 청소년들이. 다음 페이지 갈까요? 아저씨들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가. 근데 여기 가면 아저씨 아무것도 표지석이 없으니까 약산 기본봉장구 그림도 그려놓고
사람들도 데리고 가고 술 한잔 올리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갈까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작점에서 이게 언제라 그랬어요? 1938년 10월 10일이야. 다 했어요. 38년 10월 10일. 여러분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인데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모두가 막 독지사들이 피신을 하고 어려운 시절인데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조선의 이름을 단 군대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고 이 조선의용대가 지금 우리 군의 한국광복군으로 이어지고 지금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된 거야.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야? 밀양 사람이야. 밀양 사람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여러분 3.1혁명 이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켜왔던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을 이 사람들이 지켜와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예요?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두 번째 정사가 있던 곳이야. 그리고 지금은 H은행이야. H은행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각자의 방식은 달랐지만 김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조소왕, 그 다음에 누구야? 신익희,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김원봉이야. 다음 페이지 갈까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 역사가 참 발전한다고 느낀 게 아저씨가 김원봉 정부 집터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쓰레기가 나ging 굴렀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주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고 여러분들이 알려준 덕분에 지금 뭐가 생겼어? 해천에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이 없죠? 다 가봤지? 설마 안 가본 거 아니지? 꼭 가보세요. 전국에서 가장 귀한 장소예요. 여러분 원래 이게 뭐였어? 공터였는데 그 다음에 카페였죠? 카페로 만들려고 한 걸 인수해가지고 지금 의열기념관이 된 거야. 다음으로 갈까? 그리고 여러분 내일동과 내일동을 연결하는 이 밀양 해천에서 여러분 밀양에서만 서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독립운동가가. 여러분 전국에 독립기념관이 3개가 있어. 천안, 안동, 밀양.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밀양과 안동은 독립운동가가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은 독립기념관을 따로 지을 정도로 독립운동가가 많은 거야.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의열단 기본본과 의열단원들이 지켜온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갈까요? 그 아저씨 무슨 일 했냐? 아저씨는 서울에서 왔지만 기본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약사 기본복이 자꾸 이상한 소리 듣잖아. 막 빨갱이라고 공산주의자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빨갱이 공산주의자지. 밀양에서부터 이 충칭까지 밀양, 서울, 평양, 심양, 지리, 짱춘, 베이징, 텐진, 상하이, 난징, 광저우, 우한, 구일인, 치장, 충칭. 김원봉이 1898년에 태어나서 1958년에 죽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그게 동선이야. 아저씨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추적했어요. 평양 제외하고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갈까요? 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약산 기본본부 장군 후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강연이 아저씨 원래 한 4시간씩 강연하는 사람인데 오늘 30분밖에 주어지질 않아가지고 정말 여태까지 강연 준비하면서 오늘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 짧게 하라고 그래서. 알았어 끝낼게.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 지역에 있는 밀양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의 국호는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져요.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자꾸 독립운동가를 못 부르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운동가로 먼저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이어지는 거니까 아저씨가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 계속해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밀양 사람으로서 무엇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고 오늘 공연도 즐겁게 잘 보세요. 멀리서 실제로 밀양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 또 밀양인이잖아요. 앞으로 3학년들은 졸업을 해서 타지로 또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 강연 듣고 아 내가 밀양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나가서도 이런 내용을 잘 들으셔가지고 생각했다가 또 외지에 나가서 이런 밀양의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겠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 부탁드리고